돈 갚는다고 돈을 갚는다 했잖아 이렇게 욕까지 하기도 해요.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변입니다. 살면서 종종 지인들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갔다가 나중에는 돌려받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배째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잠수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돈을 빌려갈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면 아주 착하고 순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될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의뢰의 위치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에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뒤에 돈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돈 돌려줄래? 라고 말을 하면 그래 3일 뒤에 돈을 갚아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3일이 지났어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3일 지났는데 돈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일주일만 좀 기다려줄래? 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줍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슬슬 돈을 받는 사람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돈을 안 갚아? 일주일 뒤에 돈이 꼭 들어온다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도 조금씩 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 갚는다고 돈을 갚는다 했잖아 이렇게 욕까지 하기도 해요.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레파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배를 째라고 하는 악성 채무자들을 어떻게 응징하는지, 어떻게 배를 째는지 방법들을 모두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 용도로 돈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리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처벌 위기에 처하면 그 채무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액수 플러스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위자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정했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야 됩니다. 돈을 빌려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만약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을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저희가 가압류를 해두면 함부로 돈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죠. 채무자가 만약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경우에 법인이 제대로 된 법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 내에 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건다 하더라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 경우라든지 부동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우선 제기하셔야 돼요. 지급 명령 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놔야 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나면 그때는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그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예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재산 명시 기일이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때 반드시 채무자는 그 기일에 참석을 해야 돼요.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하지 않거나 이를 거절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판결문도 받았고 상대방의 재산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경매를 넘겨서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없다. 그럼 어딘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집에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밥상도 있어야 되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가전제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전제품을 유체동산 압류를 해서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남이 쓰던 뭐 밥솥이나 뭐 냉장고 뭐 책상 그 누가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사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그 밥상이랑 그 밥솥, 뭐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없어지고 빨간 딱지가 붙고 이러면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사려고 하면 다 돈이에요. 다시 정가를 주고 거의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나의 냉장고, 밥솥을 가져가면 좀 굴욕적이겠죠. 그런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또는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채무자가 너무 열이 받는다, 나 돈을 떠나서 저놈을 꼭 응징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완전 개털이다, 밥상도 없다, 이런 경우에도 뭔가 응징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채무불이행자라고 불려요.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달되게 돼요. 그러면 신용상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10년이 다 돼가면 판결문을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뭐 7년 뒤, 뭐 15년 뒤 갑자기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1억을 갚아야 되는데 판결에서도 졌어요.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이를 잊고 있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결혼도 하고 재혼도 했다가 10년, 15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채무자는 이를 잊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진 사람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뭐 해결이 되지 않는다, 뭐 분해에 차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넘기게 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고 채무자의 재산이 생겼으면 바로 추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언젠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꼭 못 받은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악성 채무자 배를 째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돈을 빌려갔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